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11번째 내용이에요. 열 과정에서의 에너지.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열 물리를 시작하면서 열 현상, 이상기체에 관한 얘기, 열역학 법칙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했었는데, 요 11장에서 다루는 것들은 열 과정에 포함된 에너지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열 현상의 연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열과 내부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학 문제를 풀 때 역학 에너지 보존을 얘기를 하잖아요. 일 에너지 정리,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서,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해줬다. 근데 그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변하게 되는데, 그죠? 근데 이때 마찰이 있다면 이 일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아닌 보존력의 형태라면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마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요게 F가 해준 일이 있고 마찰력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죠. 근데 마찰력이 해준 일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부호가, 그리고 이 마찰력이 한 일은 역학 에너지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역학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이 돼서, 마찰이 열이 돼서 어디로 흡수돼요? 이 물체, 그러니까 바닥은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는 다 흡수하겠지만은 물체에 열이 흡수가 되는 거죠. 바닥도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 한 일의 일부는 열의 형태로 물체에 흡수가 돼서 물체의 온도를 올리게 되죠. 바닥의 온도를 올리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때 흡수된 열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물체 속으로 열의 형태로 흡수된 이 에너지가 뭐로 바뀌느냐? 그거는 물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열이 들어가면 무엇이 바뀌느냐? 내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자, 내부 에너지 정의가 뭐냐? 요건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개의 구성 요소인 원자나 분자와 관련된 에너지예요. 주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정의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들을 모든 분자에서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요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전부 다 찾아서 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얘를 근사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요 전체 개수의 운동 에너지 평균값으로 통계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관해서는 이제 열역학 1법칙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고, 정의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이제 열이 있는데, 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열은 뭐라 그랬어요? 주고받는 에너지예요. 물체하고 주위 사이에 주고받는 에너지, 교환하는 에너지. 교환하는 에너지에는 열이 있었고 또 일이 있었죠. 근데 일은 그 힘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역학적인 것. 힘이 가해져서 물체가 이동해서 힘이 해준 일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열은 바로 분자 운동이랑 관계가 있어요. 분자 운동. 그래서 분자, 미시적으로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하고 관련된 형태의 에너지가 주고받을 때, 교환할 때 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운동인데 분자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열이 구체적으로 열을 우리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을 받았을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열이 들어온 거고,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 열이 나간 거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열이 어떻게 저장이 돼요? 내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이 많다 적다는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죠. 들어오는 게 많이 들어왔다, 열을 많이 받았다는 건 가능해요. 그죠? 열을 많이 받았다, 열을 적게 받았다, 그거는 맞는 표현인데, 열을 많이 받아서 내가 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표현은 사실은 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열은 들랑달랑 하는 거니까 내가 갖게 되는 건 내부 에너지나 다른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열은 에너지랑 별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이 따로 있는 걸로 해서 열의 단위를 처음에는 칼로리 단위를 썼죠. 그래서 칼로리는 1g의 물을 14.5도씨에서 15.5도씨까지 1도씨 올린 데 필요한 에너지로 1칼로리를 정의했어요. 그죠? 근데 그 1칼로리 스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열이 에너지랑 같더라. 그래서 일을 했을 때 일의 일부가 열로 전환이 되더라. 줄이 이제 실험을 해서 추 떨구면서 실험해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떨어질 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물의 온도를 올리는 것에 기여를 하니까 그때 추적한 1칼로리는 줄, 에너지 단위 줄은 4.186에 해당한다. 요것은 이제 열의 일당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이 1칼로리, 열이 1 얼마에 해당하느냐, 1에 얼마에 해당하느냐, 일당량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그 식품 쪽에서 쓰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음식을 다 그 칼로리를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라면도 몇 칼로리다 하는 것. 그때 말하는 칼로리는 대문자를 쓰고요. 대문자를 쓸 때는 이게 킬로칼로리에 대응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도 에너지다 하는 것, 칼로리하고 주울하고 관계가 있다. 자, 예제 1번은 아침으로 학생이 이만한 칼로리에, 킬로칼로리죠. 대문자니까. 킬로칼로리에 아침을 먹고 이만한 열량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소비하지 않으면 다 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열을 다 빼려고 한다. 그래서 질량 25kg의 바벨을 들어올리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 흡수한 열량만큼을 다 소비하려면 이 동작을 몇 번 해야 되느냐. 예. H는 0.3m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근육이 일을 하는 거죠. 근육이 들어올릴 때 일을 해주고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들어올릴 때는 바벨의 역학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큼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는 델타 PE만큼, mgh만큼 일을 해주는 거고요. 내릴 때는 사실은 그냥 손을 안 대도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예요. 그죠? 또 위에서 내려와서 맨 아래점에 왔을 때 또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근육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얘는 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0이 되게 잡아주는 거니까 그것만큼 운동 에너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뺏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만큼의 일을 하고 내려올 때는 이때는 마이너스 P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mgh만큼의. 그런데 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바벨에 해준 일이고 결국 그 근육이 하는 일은 감속하는데도 동일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도 mgh, 내릴 때도 mgh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벨이 받는 에너지고 근육이 하는 에너지는 요것의 2배가 된다. EMGH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걷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걷거나 하는 것도 그 빨리 뛸 때 앞발, 왼발, 오른발 할 때 그 발을 움직여서 땅에 그 발을 내디딜 때는 정지시키잖아요. 그때는 가속했다 감속하는 거예요. 그때 감속할 때도 똑같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